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트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우리.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좋은 내용의 뉴스가 떠서 여러분들에게 요 내용을 전달하면서 제 생각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부진하잖아요, 삼성전자. 지지부진하는데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안 가고 뭐 짜고 저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가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토요일 날 오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요. 설득력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럼 삼성전자도 실적 3분기도 좋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적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는데 선반영이 되면은 올라야죠. 예, 내년 더 좋다고 하는데 하반기 내년 4분기 내년 1분기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지금 2분기도 못 맞추신 분들이 그러니까 마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이 설득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TSMC의 파운드리 쪽에 5나노가 되면은 좋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삼성전자 주가가 상향 곡선을 그리던 때에도 삼성전자는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반도체 업황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대신에 이제 이게 논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이제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는 요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예, 그 설득력 있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의 주관적인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주관적으로 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금 더, 좀 더 과학적으로 아니면은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평가해 보는 시간,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회사가 이 정도로 좋은 회사인데 왜 못 가는지. 근데 핵심은 뭐냐면, 미리 제가 핵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미국 증시는 뭡니까? 기업 실적이 사상 최대다. 성과 나왔다. 이러면 곧바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주가와 실적은 바로바로 동행한다. 예, 바로 간다. 근데 국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실적이나 이익이 단기 시점에서 보면 주가와 일치하지 않는 패턴이 너무 자주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3분기 더 좋대. 근데 외국인 안 사면 안 돼. 그냥 영업이익 20조 나왔어. 그래 좋아. 나 안 사. 이러면 끝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특히 삼성전자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 패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방향하고 외국인 및 기관의 어떤 이 방향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사실 그래요. 반대로 움직이면서 주가는 가기 때문에. 물론 하반 경직 때는 개인들이 좀 사면 덜 떨어지는 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2006년도에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우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들의 매매 동향을 무시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입니다. 물론 중단기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국내 주가는 늘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력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다시 오를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2010년도에 150조 매출을 올렸고 2년 후에
2012년도에 200조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초격차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이 지난해 236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거의 8년 동안 250조 원 매출벽을 뚫지 못하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극복해야 될 과제죠. 이게 지금 그 주가 상승률에 미치는 어떤 변인 분석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당기순이익, 예,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 이게 주가의 핵심 요소다.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다. 자, 당기순이익하고 매출 증가율.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출 250조 원 박스권에 묶여 있지만 여전히 어떤 세트 부분의 실적은 양호하고 메모리 분야의 업황을 감안하면 뭐 매출 이익은 꾸준히 상향 곡선을 그릴 것임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농담을 하기도 해요. 예,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 수익률을 내줄 리는 없다는 뜻이죠. 이게 저는 이번 삼성전자의 조정,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할 때 주가가 간다는 논리하고 저는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사면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경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량은 이미 사실 글로벌 탑 기업에 도달해 있고 어떤 뭐 단기 전망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토대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죠. 장기적 요인은 여전히 매출과 순이익인데 요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탁월한 실적을 내놓아야 된다는 건데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지금 약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에서 매출과 이익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것임에도는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운드리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뭐 휴대폰 쪽으로도 좀 폴더블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분명히 저는 찾아가리라고 보여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장 자체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미 5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개인 그 계좌 기준으로. 그렇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건데 이것을 다시 상승으로 돌리려면 결국 개인 매도세가 많아져야 된다. 기존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루한 행보 기간 조정이 지금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왜냐? 결국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와 개인의 힘겨루기 위해서 항상 개인이 팔았을 때, 개인이 졌을 때만 그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려면 개인의 매도세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